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뭔가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 달 됐나? 아무튼 오늘은 런도의 도파민을 찾아서 라는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본 영화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염두에 두고 보셔야 할 부분은 제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평가를 했다는 점, 그리고 저의 취향이 조금 독특하다는 점, 독특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드엔딩을 되게 좋아해요. 새드엔딩인 영화를 보면은 항상 마음에 한참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뻔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 약간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레즈는 클리셰도 맛있다 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클리셰가 왜 클리셰겠어요? 많이 써서 클리셰인데 이걸 많이 쓴 이유는 이게 맛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게 맛있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클리셰는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뻔한 거는 싫다. 그래서 뭔가 예상이 같다 하면은 약간 이렇게 막 반항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뻔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는 레즈들. 레즈 영화 클리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범 레즈랑 좀 날라리 레즈, 꼭 항상 담배 펴야 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썸을 진짜 한참 타. 영화의 한 반 정도는 썸을 막 타요. 그러다가 사귀게 됐어. 여기까지는 진짜 막 내가 좋아하는 그 도파민 덩어리인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지. 막 이제 사귀게 된 후로는 막 그 전에 무슨 뭐 뭣도 없었던 약간 떡밥은 있겠지. 막 부모가 기독교라거나. 그런 뭐 떡밥은 진짜 한 문장이고 이 정도 있었는데, 사귀고 나서 막 갑자기 이제 막 들이닥치는 기독교 부모나 주변인의 혐오, 그렇게 해서 현실에 가로막히는 그런 레즈들.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클리셰인 것 같아요. 레즈 영화에. 뭐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한다. 그게 물론 지금 사실 이게 요즘 사회의 현실이기도 한데, 그런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뻔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 영화제에서 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봉을 안 한 작품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쁜 영화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튼 최대한 좋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개봉 안 한 영화나 뭐 단편 영화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초반에 한국 영화를 중점적으로 말을 해보자 하면은, 먼저 유령. 이게 2023년 작년에 나온 영화인가요? 2022년에 나온 영화인가? 아무튼 유령을 사실 제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안 보고 이번에 독일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봤거든요. 유령은 사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저의 취향이 아닐 것 같기도 했고. 근데 괜찮던데요? 저는 그리고 영화를 말할 때 제가 영화 자체의 작품성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 오직 도파민에만 중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는 영화는 저에게 있어서 진짜 뭐 다른 내용 하나도 그냥 다 배제하고 그저 이한희 선생님의 그 뭐라고 하지? 순정레즈적인 캐릭터. 이솜님이 나와가지고 비 오는데 우산을 쓰고 오는데 막 들어와서 막 담뱃불 붙여주고 뭐 라이터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솜님을 따라서 이한희님이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다, 약간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한희님이 되게 순정레즈로 나온다. 순정부치로 나온다. 요 정도? 뭐랄까, 근데 이게 뭐 도파민에 중점된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막 도파민이 뿜어져 나온다, 막 이거 보고서 막 뒷골이 땡긴다, 막 여기가 막 자극적이거든요. 여기 뒤통수가 도파민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과다 복용하면. 근데 막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준 평가는 5점 만점이에요. 0이 도파민 진짜 없는 거. 5점이 진짜 개쩌는 거. 여기 막 뒷골 땡기는 거. 2점. 2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고괴담 시리즈. 여고괴담 시리즈가 6편 있잖아요.
사실 이 여고괴담 시리즈는 되게 오래된 시리즈인데 그 여고괴담이 나오던 시절에는 워낙 국내고 해외고 퀴어 영화가 많이 없었기도 했고 볼 게 없었던 진짜 더 지금보다 더 지금도 메말랐지만 더 볼 게 메말랐던 시절이기 때문에 1편 안 봤네. 1편 재밌나요? 여러분? 요고괴담 1편은 이거 한번 제가 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요고괴담 2편은 이제 김태용 감독님이랑 민규동 감독님. 요고괴담 2편이 제일 아마 유명하지 않나요? 이영진님이랑 박예진님 나오는 거. 막 둘이 막 교환 일기 쓰고 뭐 그런 게 사실 제가 여고를 나오지도 않았고 고등학교를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저의 학창 시절과는 먼 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감성이 약간은 다르지만 저의 없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우정과 사랑 뭐 그런 걸 느꼈다. 교환 일기 쓰고 막 그랬던 게 되게 좋았고 2편 되게 좋았어요. 이거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고괴담 기억이 잘 안 나요. 도파민 지수는 요거는 그래도 도파민이 좀 3점. 왜냐면 키스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3편으로 가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 이야기, 여우계단. 여우계단 하면은 제가 송지효님의 엄청난 오랜 팬이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막 송지효님, 박한별님 나오는 건데 막 여우야 여우야 하는 그 막 계단 앞에 가가지고 사실 여우계담은 일단 이런 여고생 둘이서 이렇게 사귄다는 그런 점이랑 배우들의 비주얼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다들 중년 배우들이 되신 배우들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다 라는 점이 되게 좋고 그리고 막 아마 이 여고괴담 3편이 박한별님이 송지효님을 좋아했는데 아마 송지효님이 이렇게 막 거절하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좀 팍 식었다. 보는 도중에. 도파민 지수 1.5점, 1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고괴담 4편 이거 제가 조금 좋아해요. 여고괴담 4편 이거 막 악보 날라와서 목에 꽂혀가지고 그거잖아요. 김옥빈님이랑 차예련님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 그분도 나오죠. 김서영 배우님. 맞아. 서지혜님도 나온다. 여고괴담 6편은 최근에 나왔죠. 2020년도에 나왔는데 이 영화는 사실 여자고등학교에 선생님이 주연으로 나오는 김서영 님이 선생님인데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부임을 하게 돼서 옛날에 고등학생 시절에 다녔던 학교에 부임을 하게 돼가지고 뭐 학생들하고 벌어지는 그런 일인 건데 김서영 님이 고등학생 때 좀 좋아했던 그런 학생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죽었죠. 그런 거였는데 요거는 사실 요것도 막 도파민이 그렇게 그렇지도 않았고 영화 자체도 저는 되게 그 여태까지의 여고괴담의 분위기에서 살짝 벗어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왜냐면 시대가 많이 달라진 후에 다시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90년대, 2000년대 고등학생의 그 감성이 약간 지금 감성이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여고괴담 추억에서 약간 벗어난 그 감성에 좀 실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파민 점수 1.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과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죠. 끝과 시작, 요 민규동 감독님 건데 이거 엄정화님 나오는 거. 김효진님이랑. 김효진님도 되게 그 없는 와중에 이런 레즈 캐릭터 연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근데 이 배우님 되게 좋아합니다. 무인도의 디바에서 되게 지금까지는 사실 많이 봤지만 별로 생각이 없다가 무인도의 디바에서 약간 중년이 되신 모습을 보고 좀 빠졌달까? 뒤늦게? 아무튼 요거를 제가 오감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단편 영화가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짧게 봤어요. 아 근데 이 영화 좀 애매했다. 영화 자체가 좀 별로. 도파민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영화가 하나 있죠. 요 맥락에서 나와줘야 하는 영화. 창피해. 와, 요 영화 지금 왓챠에 있다. 아, 댓글이 막 영화의 수준이 창피. 아, 웃기게도 여자랑 같이 있으니까 비로소 내가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 퀴어 영화라고 못 찍어도 되는 거 아니다. 왜 좋은 두 배우를 왜 창피하게 만드는 건지. 기본 정보. 여자 셋. 옛사랑을 말하다. 미대 교수 정지우는 제자 희진의 그림 속 인상적인 그녀 윤지우를 기획 중인 전시의 누드 모델로 발탁한다. 아, 이 영화도 제가 중학생 때 봤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막 바다에서 귀걸이를 해주나? 뭐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 어떤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막 손을 막 이렇게 이렇게 잡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저는 이게 제 레즈 인생의 초반에 본 영화였기 때문에 요거를 도파민을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런 영화였고 그렇다고 막 다시 볼 만한 제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다. 도파민 점수는 요거 2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2020년도에 SF8인가? SF8인가? 요게 뭐라고 해야 돼? 시리즈 같은 거를 드라마처럼 TV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TV에서 방영을 했나? 그 중에서 한 시리즈예요. 우주인 조안이라는. 여기에 김보라 배우님이랑 최성은 배우님이 나오는. 아무튼 봤는데 요거 되게 SF8 하면은 딱 봐도 장르가 SF잖아요. 제가 SF를 잘 짜여진 SF가 아니면 이입을 잘 못한달까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한 명이 되게 오래 살 거고 한 명이 오래 못 살 거고 뭐 그런 설정이었는데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엄청 팍팍하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싹 터오르는 사랑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되게 팍팍했어요. 도파민 점수는 2점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에게 먼저 댓글을 몇 개 읽어볼까요? 추신, 나도 내 꿈을 꿔. 아, 요거 너무 좋죠. 나도 내 꿈을 꿔. 이 영화에서 제일, 뭐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겠지만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아직도 약간 옛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저의 옛사랑을 떠올리면은 이 대사가 떠오를 정도로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였어요. 그냥 저의 영화 인생에 있어서도. 왜냐면은 사랑을 하면은 이제 꿈에 자주 나오잖아요. 너무 뻔했다 라는 평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동성애자를 위하는 척 그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과한 이목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차별하는 기존의 영화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아, 동의합니다. 이제 겨울에 캐롤 말고 볼 게 더 생겼어. 맞아. 제가 좋았던 거는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퀴어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뤘다는 게 우리 엄마의 첫사랑, 막 그런 엄마 세대의 사랑을 다뤘다는 게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그런 막 아련한 이게 막 사실 엄청난 뭐랄까 순애잖아요. 10대 시절의 사랑을 막 아직도 생각을 한다. 그런 거를 다룬 게 되게 좋았어. 이 영화는 되게 잔잔하고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 오히려 이거는 막 여여 커플보다는 남녀 커플이 더 많이 나왔어. 그 딸 커플의 막 그 귀여움 막 뒤에 숨어가지고 막 엄마 연애 쳐다보고 막 그런 게 더 많이 나왔는데 아 이건 되게 잔잔했지만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는 영화? 자려고 누우면 막 영화 자체가 생각난다기보다 이 영화로 인해 가지고 나의 옛 사랑이 떠오르고 아무튼 막 오히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 내 안에서의 사랑을 더 되돌아오게 만드는 영화였다.
오히려 이 영화의 자체의 도파민보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점수는 제가 4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는 2.5점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다음 영화는 연애소설. 이은주 님이랑 손예진 님이 나왔던 영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차태현 님이 껴있었던 그런 영화. 이게 그 시절 감성. 이게 몇 년도 영화냐면 2002년도 영화인데 이 시절의 감성을 일단 느낄 수 있고 막 제가 이 시절 로맨스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절만의 그 영상미라던가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사랑의 감성이라던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막 엄청 풋풋해. 손예진 님이 연기를 하신 캐릭터가 이은주 님을 좋아하는 그런 거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점이 좋았다. 이거는 제가 도파민을 살짝 느꼈습니다. 이 영화 평가는 제가 3.5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 3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애담. 이 영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이 영화가 어떤지. 이 영화는 되게 극사실주의적이고 엄청 분위기도 되게 팍팍하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모쏠이랑은 사귀지 말자라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한때 나였을 수도 있고 한때 내가 겪었던 좀 막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도 물론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고구마 장면이 아니었나. 막 해맑은 얼굴로 고구마 봉지 바스락 이렇게 품속에서 고구마를 꺼냈나? 그게 너무 저한테 있어서는 트라우마가 되었고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걸 당한 적도 없지만 마치 막 내가 경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진짜 있을 법한 그 막 해맑은 아니야 경험했던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히 말 그대로 고구마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뭐 약간 그런 상황. 이 영화를 보면서 어느 쪽에 몰입을 했느냐라고 다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그 류아벨 배우님이 연기하신 지수였나? 지수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봤고요. 아무튼 이 영화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영화였다라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 도파민 자체는 도파민 있었잖아요. 막 고구마 보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 둘이 막 연애할 때 간질간질하고 사실 저는 이 영화 자체는 괜찮았다고 봐요. 이 영화 별점은 제가 4점을 줬고요. 도파민 점수는 3.5점 주겠습니다. 제 이 평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영화는 아가씨. 아가씨 이거는 뭐 바이블이지. 레즈 영화계의 바이블. 이 영화는 제가 아주 좋아했고 아가씨라는 영화를 제가 대사를 뭐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제 아가씨 틀면은 군인들 이렇게 핫돌 하는 것보다 더 이제 마지막에 그런 장면까지 이미 오는 소리까지 제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영화다. 그 정도로 제가 많이 봤고 제가 그 각본집도 샀고 그 나오는 모든 굿즈를 사서 제가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아가씨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조금 안타까웠던 이게 워낙 좋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혹평을 하자면 박찬욱 감독님이 영상을 되게 예쁘게 찍으시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살짝 대칭에 너무 집착을 하신 나머지 마지막 섹스 씬에서 그런 걸 만들어 버리셨는데 그 장면이 저는 다른 장면들은 다 괜찮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은방울 그거 가지고 그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어디 막 올라가가지고 그 장면은 조금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도파민으로는 이거 5점이라고 봐요.
도파민만으로가 아니라 제가 요거 아마 5점 줬을 거예요. 4.5점이네. 영화 점수는 4.5점을 줬고 제가 도파민 점수는 5점을 드리겠습니다.